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8월 18일 메타페스트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디는 40분까지 채팅창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타페스트가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급격히 변화되는 이 상황에 얼만큼 빨리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어저께 연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변화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들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업자 김연수입니다. 반갑고요. 자료를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런 말을 갖고 가장 빠른 사업을 비즈니스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저께는 제 컴퓨터가 잠시 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화면도 안 나오고 그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핸드폰하고 이 화면하고를 이제 적절하게 연결해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얘기 좀 하고 뒤쪽으로 오늘은 가능한 뒤쪽에 그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금주의 이슈를 이제 앞으로는 급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 주마다 어떤 이슈거리를 좀 잡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금주의 이슈 해서 그때그때 어떤 소식들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좀 전체를 진행하는 쪽으로 해볼까 합니다. 금주의 이슈는 글로벌 리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를 이슈로 잡아봤어요. 일단은 이제 본사 사옥이 확장 이전을 했죠. 그래서 국가별 고객센터를 설치를 했고, 지금 뭐 글로벌 리더들이 연이어서 계속 글로벌 리더들이 본사를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에게도 이제 공개적으로 필리핀, 인도, 일본 뭐 이런 쪽에서 글로벌 줌 미팅이 시작이 되는 거를 봤는데 제가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 첫날 한 뭐 60여 명, 둘째 날 뭐 160명, 셋째 날 뭐 260명 이렇게 팍팍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처음에 줌 미팅 할 때 인원이 시작하는 날 2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600명, 700명 이렇게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 메타페스트를 홍보하고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데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 이런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런 줌 미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소식은 여러분이 다 느끼시겠지만 마주로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느끼겠지만 지금 경주마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말이 그동안에 뭐 한 200마리, 300마리 누적돼 있던 게 거의 뭐 제로로 소진됐다가 다시 또 이제 나오는 말들이 있어서 또 지금 뭐 몇십 마리 정도 이 정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말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배는 약 한 현재
95% 교배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말이 엄청 많아졌어요. 예, 순말은 교배가 끝나면 쉴 틈 없이 또 다음 교배로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개월 전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됐다. 예,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자, 경기장 오픈은, 지금 뭐, 임박했는데, 계속 임박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하고, 자, 후오비 상장도 곧, 네,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저희가 CEO라고 했는데, 뭐, 글로벌 책임자를 지금 영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의 비즈니스가 워낙에 거대하게 펼쳐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 어떤 CEO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TO라고도 하고 CFO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분야별 책임자급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철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회장님으로 역할을 해주실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전산화 작업을 지금 경기장 오픈은 곧 전산화를 하는 거죠. 아, 최고의 전사는 국방부 전산이었다. 국방부 전사는 주로 전쟁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가정치를 하겠죠. 전략 전술을 짜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계속 어떤 아군과 적군의 상황을 가정을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다른 가정을 해서 돌리고 하면서 계속 전략 전술을 항상 짜나가고 있다. 이때 실제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전산으로 계속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최고의 그 인재들이 여기에 모여서 어,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국방부 전산인데 이때 여기서 전쟁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그 프로그램이 대개 나중에는 게임 전산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는 국방부 전산인데 그 게임 전산이 그 국방부 전산과 유사하다. 다른 전산들, 행정 업무를 보는 전산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게임 전산은 실시간 초단위 그래픽과 뭐 신호 체계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최고의 고도의 그 어떤 전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전산이 우리 지금 수당 체계 일반 행정 업무를 만나가지고 두 가지 결합하다 보니까 융복합 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전산,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전산 시스템이 되는데, 자, 요번에 여기에다가 10년 대 프로젝트를 지금 회사에서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대 프로젝트, 즉 메타버스 안에서 10년 프로젝트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예 메타버스 기반 자체를 더 보완하는 그런 작업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게임만 있었다면은 벌써 경기장을 오픈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8월 말 정도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어쨌든 전산이 완성이 되면은 오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산이 늦어져서, 즉 경기장 오픈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진 절대적인 이유는 이거죠.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거.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그 이슈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결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이 늦어진 요인 중 하나였다. 또 하나는 전산이 경기장의 오픈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마주로서 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아는 분들은 계속 말을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였었다.
라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산이 완료돼 가지고 경기장이 오픈되면 아마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없는 독보적인 전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명품 게임이 예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온 이후에 메타버스 안에서의 확장성, 그것은 메타페스티스,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확장하는 그런 또 역사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서론은 요 정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회사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환경은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자, 우리 본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해 있죠.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에 10년 동안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운영을 한 경험과 베트남 최고의 거래소 VCC를 거래소를 운영한 경험.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베테랑급 전문가다. 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쪽엔 또 베테랑급 전문가다. 이런 어떤 전문성이 합쳐져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P2E라는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경마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 도입한 회사의 이름은 VNC다. 이렇게 보시고, 자, 두 가지 큰 축을 형성하는 거죠. 하나는 재단을 형성했고, 물론 이 재단은 VNC가 업무는 다 이제 같은 회사로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봐주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의 축은 마주그룹, 유저그룹을 형성한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은 회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특별히 말을 구입하면서 회원이 되기 때문에 마주그룹이 된 거죠. 마주그룹이 되고 곧 경기장이 오픈되면 유저그룹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축이 형성되고 회사는 여기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NFT 경주만을 만들었고 메타 F 코인을 만들었고 아레나 경기장을 만들어서 곧 오픈 계획이다. NFT 경주만은 오픈시 바이낸스에 상장했고 메타 F 코인은 L뱅크에 상장했다. 이를 통해서 P2E를 실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R2E, P2E 중에서도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 R2E를 실현할 것이다. 라는 거죠.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많은 액세서리들 또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NFT 제품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경기장 오픈이 끝나고 나면 회사는 NFT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NFT 스포츠 시장에도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는 경기장을 오픈한 이후에 현재는 약 한 5만 정도가 되겠는데 앞으로 한 100만 경주마 확보를 목표로 향해서 달려갈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0만 경주마 확보되면 약 100개 월드 경기장이 동시 계속 함께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약 100만 회원 달성을 공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서 회사가 꿈꾸는 것은 1차적으로 금년 말까지 메타버스 NFT 게임에서 탑 10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방향은 회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와의 단합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고 그것은 10년 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를 통해서 세계 재패를 꿈꾸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게 우리 메타페스티스의 현재 구성도구 모습이죠.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메타페스티스는 경마의 새 역사를 먼저 쓰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경마는 2700년 역사가 됐고 세계 패권을 가졌던 많은 나라들에서 대유행을 했다라는 거. 기존 경마 게임은 전 세계 150, 170개 나라에서 지금 꾸준히 유행을 하고 있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메타페스트가 추구하는 NFT 게임은 오히려 기존 게임보다도 몇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 투명성, 수익성, 효율성, 말의 속성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NFT 게임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NFT 게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고, 현재 B2E는 돈 버는 게임에서 하나의 유행성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나 뭐 이런 회사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또 지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기세가 좀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유행성을 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B2E를 추구하는데 경마 게임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제로 R2E,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으로 곧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구상을 해보면서, 자, 메타페스트.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죠. NFT 말경주 게임을 하는 회사다. NFT 말경주 게임. 자, 메타페스트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좀 알아보면, 정의는 메타페스트는 메타버스 NFT 말경주 게임으로 신개념의 P2E 게임이다. 기존의 게임은 P2E 게임은 일단 메타페스트가 나오는 순간 그 위세가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게임은 유행성 게임이고 또 원래 기존 게임과 지금 유행하고 있는 P2E 게임의 차이가 굳이 있다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PT 게임은 재미나 흥미에서는 좀 떨어지더라. 돈벌이는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세가 좀 꺾이고 있는데, 자, 우리 메타페스트가 뜨는 순간 재미와 흥미에 있어서도 최고가 될 것이고 거기에 P2E가 겹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 게임의 특징은 실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경주마가 있는 블록체인 최초의 게임이고, 고품질 3D 그래픽 디자인으로 설계가 돼서 화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게임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거기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 규칙을 통해서 최고의 걸작이 되지 않겠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가상 경주마를 구입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경주에 참여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참여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죠. 그리고 게임의 흥미는 남녀노소가 우리 NFT 말 경주 게임의 감동을 느끼는 것은 딱 몇 분이면 된다? 2분이면 된다. 2분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런 NFT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의 서스펜스가 있더라. 경주마 탄생할 때 짜릿한 흥분. 저는 늘 경주마 탄생할 때마다 짜릿한 흥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출전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몇 시에 배정되느냐, 이것이 또 골든타임에 배정되느냐, 요거에 또 짜릿한 흥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경주할 때는 당연히 짜릿한 흥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흥미이고 재미이기도 하다 이런 거죠. 예.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우리 우리 경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적인 거는 늘 아는 거지만 다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경주마의 종류는 네 가지 혈통, 네 가지 품종에서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앞말, 순말이 더해지니까 3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경주는 혈통별로 이루어진다. 즉 레전드는 레전드리끼리, 에픽은 에픽, 레어는 레어, 커먼은 커먼끼리 경주가 이루어진다. 각각의 혈통에는 네 가지 품종이 있다. 라이트, 파이어, 워터, 어스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품종과 혈통은 현재는 고정가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많이 아는 거니까 그냥 한 번씩 짚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입과 판매는 마켓플레이스, 지금 본사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하고 판매할 수가 있고, 오픈 시거래에서 바이낸스 NFT에 상장은 돼 있는데, 말 경주가 시작이 되면, 경기장이 오픈되고 경주가 시작이 되면, 여기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여기는 현재, 경매가죠. 내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경기가 오픈되면은, 이제 말 가격이 경매가로 어떤 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말 교배는 우리가 직접 교배할 수 있다는 게 큰 재미거리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지금 말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마주들께서 매일매일 말을 교배해서 늘어나는 그것도 솔찬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혹시 새로 오신 분들, 혹시 아직 경주말을 보유하지 않고 계시거나, 몇 말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말이 팍팍 늘어나는 그 흥미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배 원칙은 앞말은 월 2회 교배를 할 수 있고 총 5회를 교배하고 순말은 월 6회까지 교배할 수 있고 총 15회를 교배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포는 앞말이 75%, 순말이 25%, 그래서 3대 1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순말 한 마리가 여기는 일부 다처제, 일부 삼처제라고 보시면 돼요. 순말 한 마리가 앞말 세 마리를 생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산의 원칙은 열성의 원칙, 열성 우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배 비용은 순말 가격의 30%가 교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제 30%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계산하기가 편해졌죠. 그래서 교배비는 커먼어스 제일 작은 것은 21불, 가스로 치면 210개,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레전드리 라이트 같은 건 180불, 가스로 치면 1800개인데 1801개를 받죠. 한 개는 뭐 수수료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 한 개는 다 추가로 받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백 기간은 7일 동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순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7일입니다. 나중에 요거는 이제 변경이 예상되는데, 순말의 교배 수익은 앞말이 낸 교배비의 35%가 순말 교배 수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주마 사유. 경주마 사유라는 것은 경주마는 각각이 모든 말은 능력치가 다 다르다. 따라서 그 능력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능력치는 처음에 태어날 때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DNA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평등하긴 하지만 능력치가 다 다르진 않은 것처럼 말도 평등하긴 하지만 능력 가능치는 다 다르다. DNA는 다 다르다. 그 DNA를 세 가지로 구분해놨다. FS, MS, LS, 즉 선행, 지기록, 취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체력은 컨디션이죠. 컨디션은 또 모든 말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한 번 출전하고 나면 당연히 한 번 힘을 썼으니까 컨디션이 좀 떨어집니다. 한 1000분의 1 정도 속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5번에서 7번 출전하면 체력이 서진댄대요. 그래서 휴식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과 다 유사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그래서 이때 컨디션이 떨어지면 컨디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 3일 정도 휴식도 취하고 건조 당근도 먹이고 비디오 뭐 음악도 좀 들려주고 하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육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능력 가능치, 능력치는, 아, 점수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커먼은 600에서 650, 레어는 650에서 700, 에픽은 700에서 800, 레어전들은 800에서 1000,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가지 능력치를 합치면은, 이렇게 구간이 중요해지죠. 레전드리는 뭐 2400에서 3000점, 점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개인적으로 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보통 점수를 판단할 때 세 가지를 합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인들을 보면은 말을 판단할 때, 색깔을 보고서 야, 뭐 예쁜 말이다, 좋은 말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냥 숫자로 다 판단하는데 그래서 레전드리 같은 경우에 한 중간점, 평균점이 2,700점이죠. 2,700점에서 2,700점보다 높으면은 좀 좋은 말 나왔네. 2,700점 낮으면 조금 아쉽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자 취향에 맡기고 그러나 실제 능력치는 80가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후천적인 거죠. 컨디션 유지라는 개념도 있고 후천적인 뭐 육성의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 경기장이 오픈되고 실제로 나오고 또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육이 필요하다. 말은 관리 사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경기장 배팅 방법은 일반 배팅하고 홀짝 배팅이 있다. 1등 맞추기를 하는 건데 일반 배팅은 1등 한 마리만 맞추면 돼. 하나만 맞추면 되는 게 일반 배팅이고 홀짝 배팅은 어, 1등이 홀수에 들어있냐. 즉 1, 3, 5, 7, 9, 11번이 1등 했냐. 또는 짝수가 1등 했냐. 그거 맞추는 게임이죠. 그래서 일반 배팅은 뭐가 높죠? 어, 맞출 확률은 좀 저조한데 한번 맞추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배당이 엄청 크죠. 그래서 뭐 5배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배팅한 거에 10배가 될 수도 있고 때론 뭐 100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짜릿한 흥분이죠. 자, 홀짝 배팅은 맞출 확률은 높습니다. 그냥 봐서 호랑이 짝이니까 50% 확률이죠. 그런데 맞췄을 때 배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맞추는 재미로 하는 분들은 홀짝 배팅을 더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각각의 선호에 따라서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렇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장 운영은 구글의 날씨, 습도, 온도와 연동돼 가지고 경주장의 조건과 경주만의 속성에 따라 경주만의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그럼 이제 돈 버는 구조, 수익 구조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일단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 뭔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 구조가 중요한데 일단은 크게 봐서 금융타사하고 우리 메타베스트를 비교를 해놨어요. 예, 금융타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만 했고 설명은 이제 우리 메타패스트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기존의 금융타사에서 어떤 소득을 경험을 하셨다면 메타패스트에서는 일단 게임의 특성상 상상을 초월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익이 될 수 있다. 왜냐? 원천적으로 왜 그게 가능하냐? 기존의 금융타사는 대개 유통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쪽 했던 분들이 NFT 게임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전적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순환 마케팅이나 또는 코인 판매나 채굴 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화두는 뭐죠? 코인도 그렇고 NFT 게임이 최고로 뜨는 시대이고 메타버스가 최고로 뜨는 시대다. NFT 게임이 뜨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 참여자 수익 창출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메타페스트는 그런 면에서 NFT 게임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P2E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참여자 수익 창출로 돌려놨다. 그것이 우리 플랜이다. 그래서 게임을 통한 엄청난 수익, 그리고 그것이 참여자 수익의 창출이라는 화두로 여기에다가 엄청난 퍼센트를 분포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수익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수익은 두 가지 수익이 있어요.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고, 그리고 산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죠. 예, 시간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경주마 보유 시 교배로 인한 수익이다. 자, 이건 뭐냐? 암말 보유했을 때하고 순말 보유했을 때하고 수익이 다른데, 암말을 보유하면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5번 교배를 해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경주마를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주마를 먼저 구입을 한다. 자, 두 번째는 암마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암마를 갖고 5번 교배를 해가지고 강아지를 출산하게 되면 이때 교배비는 가격의 30%밖에 안 되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레전드리 라이트 600불입니다. 600불짜리를 하나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교배를 했더니 180불이 들어갔어요. 180불이 들어갔는데 나온 말은 얼마짜리가 나와? 600불짜리가 나온다. 그럼 이미 얼마를 벌었다? 420불을 벌었다. 즉, 한 마리의 망아지가 태어나면 나는 약 250%의 수익을 창출해냈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망아지가 나왔다. 250%를 벌었다. 그럼 돈을 쳐볼까요? 네,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교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가 나 3,500만 원에 해당되는 말을 생산해낸 겁니다. 그러면 이미 2,500만 원 버는 거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말을 보유하면 250%의 수익이 창출된다. 순말을 보유하면 순말은 최대 15번 교배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순말이 교배를 많이 안 돼가지고 순말을 가주신 분들이 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막 난리가 났죠. 순말은 나오자마자 이제 망아지가 탄생해가지고 성인 말이 되면은 이제 한 번은 어, 교배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교배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두 번째부터는 교배가 되면은 이제 교배가 끝나죠. 그럼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또 교배장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앞말이 우리 채간다는 표현을 채가면은 또 교배가 되고 해서 지금은 순말이 쉴 틈이 없어요. 그냥 교배가 끝나면 또 교배가 되고 교배가 끝나면 교배가 되고 계속 연이어서 교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말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다. 순말은 최대 교배비의 520%의 25%의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 대비로 쳤을 때 한 150%에서 200% 수익이 되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더 큰 수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배만 쳐가지고는 수익이 이런 약 한 250%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경기장이 오픈됐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교배로 인한 수익만 우리가 좀 얻었었죠. 근데 경기장이 오픈되면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이 이루어진다.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은 베팅 금액하고 연동이 돼 있다. 즉 게임이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운영돼가지고 실제 이 베팅을 하는 유저들
그들이 들어와서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 경주마 참여로 인한 수익은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수학적 기준은 어떤 거냐? 베팅 분배 기준은 어, 경기가 진행됐을 때, 한 개 경기가 진행됐을 때, 하루에 현재 200회 정도의 경기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 개의 경기가 진행됐을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그 베팅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면, 일단 베팅자에게 72.5%, 725만 원이 베팅자들에게 그 할당이 돼서 분배가 되겠죠. 베팅자들의 그 베팅 금액 대비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띈 경주마에게 상금으로 분배가 됩니다. 경주마에게는 12.5%가 분배가 되고, 그리고 직급자들에게 전체 지금 공원이 있는 이 직급자들에게 10%가 할당이 됐죠. 원래는 회사가 가져갈 그런 몫을 직급자에게 준 참여자 수익 창출의 꽃이죠. 그리고 대상유보금으로 5%를 대상유보금으로 놔뒀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경주마 상금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분포가 됐을 때 그러면 몇 등을 하면 좀 수익이 되느냐? 일단 1등을 하는 게 최고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주마 상금 12.5%가 친다면 일반 배팅에서 1등에게 7%가 주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 배팅에 대한 기준이다. 홀짝 배팅은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배팅자에게 90%, 경주마 상금 3%, 직급자 3%, 대상 유보금은 근데 일반 배팅이나 홀짝 배팅이나 비슷해요. 4%. 그래서 대상은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홀짝 배팅 역시 1등을 했을 때 토탈 3%의 상금 중에 2%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배로 인한 수익, 두 번째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 세 번째는 경주마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주마는 곧 경기장이 운영되면 이제 고정가에서 벗어나서 경매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한 달에 벌어오는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경주마의 가격도 달라지겠죠. 한 달에 벌어오는 금액이 뭐 한 10만 원 벌어온다. 그럼 경주마 가격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 측정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달에 벌어오는 금액이 50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해가 달라지죠. 이거는 5천만 원, 1억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교배가 그런 구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날들이 곧 오지 않겠냐? 몇 개월 후에 오느냐? 1개월 후에 오느냐? 3개월 후에 오느냐? 6개월 후에 오느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경주마 가격이 상승으로 인한 수익.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NFT 액세서리가 이제 경주마 오픈이 되면은, 경기장 오픈되면은, 판매가 될 것이고, 그때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또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메타F 코인이죠. 다른 게임들, P2E 게임들 보통 평균적으로, P2E 게임이 제대로 흥행만 하면은 1000배, 1500배 같다. 그렇다면 우리 이 NFT 경기가 흥행을 탄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는 그 이상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F 코인 가격 상승이나 수익을 또 우리 본인 활동만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것들 현재는 줌 미팅에 참여했을 때 가스 20개를 주는 그런 수익이 별도의 수익이 있다. 이것이 이제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이죠. 말을 한 마리 구입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을 갖고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계속 수익이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산업활동을 통한 수익. 자, 이것은 가맹점은 에이전시, 총판, 월드바이즈, 월드 4개의 직급이 있고 여기에 말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우린 P2E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데 내 하부에서 내가 또는 추천한 사람이 말을 판매했을 때 나한테 수익이 올라오죠. 말 판매 수익은 판매자의 추천자에게 약 10% 추천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 상위 에이전시에게 3.16, 총판에게 1.25, 어드바이저, 월드 동일하게 1.25%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은 교배비 수익이죠. 교배한 순매력의 35%고 나머지 30%는 회사에 가져가고
35%를 이렇게 직급자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직급이 같다, 에이전시가 됐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순말이 있을 때 나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순말이 교배했을 때, 순말이 교배비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급자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배비 수익은 내가 직급이 같다. 그리고 나의 하부에 순말이 몇 마리가 있느냐. 이게 나의 교배비가 직결돼요. 만약에 순말이 내 하부에 100마리 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 95마리는 교배를 하고 있다. 95%니까 교배율이.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95마리가 벌어들인 것 중에서 교배비의 8.75%가 에이전시에 또 올라옵니다. 교배비 그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법관 수익도 있죠. 마법관 수익은 누구나 2번 이상 교배할 때는 마법관 비용이 나가게 되고 48불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6불씩 지급자한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팅 수익 있죠. 일반 베팅 수익은 나의 하부에서 베팅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올라올 수익, 에이전시는 4.5%뭐 이렇게 쭉 퍼센트가 있죠. 그리고 홀짝 베팅일 때는 좀 다르죠. 퍼센트가 에이전시에게 1.2%, 즉 3%를 갖고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한 또 추천자에게 가는 수익 20%, 또 나머지 직급자에게 가는 수익이 있다라는 거. 이건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가맹점의 조건은 경주만 한 마리 보유하면 어소시에이트가 되는데 에이전시는 기본적으로 자기 직접 추천한 분이 5명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대까지 합쳐서 20명 있으면 에이전시가 된다는 거죠. 총판은 에이전시 셋, 어드바이저는 총판이 셋, 그리고 월드 어드바이저는 국가별 1명 있다. 그런데 여기에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동급 조건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내 하부에서 나와 동급인 직급자가 나오면 그분이 받아가는 수익의 2%가 나한테 올라온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경주의 끝은 뭐냐? 우리 경주 꽃은 뭐냐? 그랑프리 대회죠. 매주마다 한 번씩 그랑프리 대회가 열립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약 한 200회의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200마리의 우승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목요일까지를 치면은 1000마리의 우승마가 나옵니다. 1000마리의 우승마가 나오면 그 1000마리가 모여서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일반 게임을 안 해요. 대신 그랑프리 대회가 열립니다. 아마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축제 대항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일반 배팅 또는 그 홀짝 배팅에서 5% 4%의 그, 그 적립금이 있죠. 그거를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말들에게 줍니다. 분포는 4개의 경기가 항상 이루어지니까 레전드리에게 50%, FP에게 30%, 레어에게 15%, 커먼에게 5%, 상금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레전드리가 상금을 받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과연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 상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매 경기당 1억 정도가 들어오면 그랑프리 상금이 한 50억 된다. 이때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은 억 단위 25억에서 2억 5천까지 억 단위의 수익이 상금이 배정이 되는데 그때 그랑프리가 되면 최소한 뭐 10억 이상 레전드리 같은 거 되지 않겠냐. 그런데 홀짝 배팅까지 합친다면 뭐 20억 30억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그런 그랑프리 상금이 억 단위로 이루어지는 날이 곧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장 오픈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정말 매주마다 4명의 그랑프리 상금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억 단위 또는 10억 단위가 되느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넘어가고요. 아이템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나온 다음에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쇼핑몰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기로 하죠. 자, 코인의 가격은 NFT 게임 토큰이 뜨는 시대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70%에서 80%는 다 NFT 게임이다. 즉, 다른 코인들은 유저를 만들어내는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쉽지 않다. 그런데 NFT 게임은 게임만 뜨면 무조건 생태계가 구축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NFT 게임 시대이고 가격 역시 NFT 게임은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우리는 NFT 게임 토큰이다. 따라서 경기장이 오픈되고 흥행만 타면 메타F 코인은 어디까지 끝이 없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코인이 되지 않겠냐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만하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은 현재는 형성되는데 아마도 뭐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왜냐? 오늘 이번 주에 이슈거리가 뭐죠? 금주의 이슈거리가 뭐예요? 글로벌 리더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곳곳에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코인 쪽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자, 지금은 어쩌면 또 코인도 관심을 가져야 될 또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메타페스트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조명해 봤어요. 딱 조명해 보니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는 여기서 자,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보통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나눠 봅니다. 1차 산업은 농축산업, 임업, 뭐 이런 거. 자연에서 직접 얻은 산물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거, 이런 거. 자, 2차 산업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제조업, 경공업도 있고, 중화업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규모 생산을 이루는 것들이 2차 산업이라고 본다면, 자, 인간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은 3차 산업. 서비스업, 금융업 또는 게임 산업 등은 3차 산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이 워낙에 지금 발달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모든 동력원이 되다 보니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이건 4차 산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4차 산업까지 보통 산업화의 기준을 나누는데 플랫폼 회사, 플랫폼 비즈니스 또 다른 영역이더라 이거죠. 왜냐? 이건 거의 국가를 이루는 그런 회원이 수가 뭐 1억 명, 2억 명, 3억 명 되면 한 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그게 회원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또 다른 장르다. 즉 플랫폼 비즈니스가 뜨면은 이것은 최고의 대기업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을 이렇게 오프라인 산업을 나눠봤는데 메타페스트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산업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메타버스 안에서 토탈 인서스티 플랫폼이다라고 명명 지어봤어요. 어느 영어를 정확하게 하면 토탈 인더스트리 플랫폼 인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편의상 TMI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봤어요. TMI 플랫폼. 자, 그러면 한번 뒤져보자 이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토탈 산업을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는 건가? 자, 일단은 첫 번째 1차 산업, 뭐 2차 산업도 가능한데 경주마를 우리가 먼저 구입을 해가지고 교배를 해죠. 교배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냅니다. 경주마를 생산해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죠. 그럼 이것은 뭐죠?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축산업이죠. 축산업. 자, 그런데 지금은 산업이 농업과 축산업이 합쳐졌어요. 부서도 합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영어를 썼어요. 메이팅 팜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교배 농사다. 교배 농장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교배 농사다. 자, 메이팅 팜. 이 메이팅 팜이라는 언어는 DeFi라는 게 나와서 저 탈중앙 금융이죠. 거기에 나와서 일드 팜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자 농사를 갖다 일드 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가상 세계에서의 그 어떤 이자 농사를 일드팜이라 하는데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의 교배 농사 메이팅 팜이다 이렇게 이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메이팅 파밍을 우리는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메이팅 파밍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메이팅 파밍을 통해서 지금 돈을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자 레전드리 라이트 한 마리를 교배를 했을 때 180불인데 교배해가지고 딱 생산이 돼서 나오면 420불을 버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탄생하는 순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얼마를 벌었다? 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내가 5마리의 레전드리 라이트가 탄생됐다라면 얼마 번 거예요? 250만 원. 엄청난 수익입니다. 들어간 돈은 얼마? 100만 원. 근데 번 거는 250만 원. 엄청난 수익. 그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그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이팅 파밍, 그 어떤 수익보다 큰 수익이 메이팅 파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산업에 이 축산업을 하고 있다. 계속 말을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더 큰 게 있죠. 3차 산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NFT 이 교배돼서 생산된 말을 판매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말 경주에 만약 참여한다면 우리는 e스포츠 게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e스포츠 게임. 그것은 어디에 속한다?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에 어떤 그 종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스포츠의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독특한 방법에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이 아까 제가 제시했죠. 그랑프리에서 대상을 받는 것도 3차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e스포츠 게임에 참여했을 때 때론 일주일에 1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랑프리에서 대상을 받으면 10억도 벌 수 있는 그야말로 로또를 맞는 그런 것도 되죠. 그런 거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럼 4차 산업은 뭐냐? 우리는 또 메타에프 토큰을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이제 가스로 벌지만 그걸 메타에프 토큰으로 바꿔놓고 그것이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죠. 4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다. 메타버스의 선구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인맥에 한해서 자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해 보시라. 그래서 나의 하부에 아까 산하 활동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했죠. 매니아층을 구축하는 그 사업을 펼친다면 그것은 곧 플랫폼 비즈니스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4가지 장르의 각각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라. 이 모든 걸 다 해도 좋고 나는 한쪽만 잘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만 하셔도 되고 어떤 그런 것이 우리 메타페스트의 포탈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의 메타페스트를 그냥 이렇게 만약 보셨다면 그냥 봤다면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다른 눈은 여기 보면 개념, 사고방식, 가치관들이 급격히 변화된다. 메타페스트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를 이룬 거. 그걸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한 그림에 2가지 모습이 있는데 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하나는 젊은 여성, 약간 미모의 여성의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녀의 형상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곧 파라다임 시프트를 나타내는 건데 메타페스트를 그냥 봤다면 이제는 정말 이 속에 있는 큰 의미를 봐주시기 바란다는 거죠. 자, 메이팅 파밍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 그냥 쭉 뽑아봤는데 어쨌든 교배율이 95%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메이팅 파밍이 잘하는 방법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자, 게임의 차별성
한 네 가지로 뽑아봤는데 기존의 경마를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말 경주 게임으로 바꿨다. e스포츠로 재탄생시켰다는 거. 이것이 기존 게임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기술로 명품 게임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 즉 시작은 베트남에서 했는데 마무리를 지금 한국에서 마무리 짓고 있죠. 많은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것도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어진 거 박수를 쳐주고요. 그런데 워낙에 난이도가 세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매머드급 팀이 붙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대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메타버스 공간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니까 한국의 매머드급 팀이 붙어서 최고의 기술 협업으로 이제 명품 게임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치 창조의 근원은 만약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돈 내고 우리끼리 뭐 한다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수익 재원은 우리끼리가 아니고 기존 경마 시장 약 360조가 되는 기존 경마 시장의 점유율을 우리 쪽으로 얼마나 끌어오느냐죠. 10%만 뭐 1%만 끌어와도 3조 6천이에요. 3조 6천만 끌어와도 우리 대박입니다. 만약 10%가 그쪽으로 왔다면 뭐 대대박이 되는 거죠. 그게 기존 경마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곧 우리로 대이동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화두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 회사는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게임의 차별성, 특이성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글로벌 브랜드는 뭐 쇼미더 프레인데 우리는 현재 쇼더 유튜브 또는 쇼더 줌을 하고 있죠. 줌에 참여만 시키면 우리 사업이 됩니다. 즉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약 한 달 후에는 뭐가 되느냐? 쇼더 머니, 그냥 내가 돈 벌었다라는 거 자랑만 하면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기장 오픈된 이후에 경주마 가격 상승할 것이고 베팅 수위가 상승할 거고 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고 글로벌이 가속되고 거대 투자자까지 관심 갖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된다? 고소득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했던 거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 이제 빅 비즈니스에 도전해보자 이런 겁니다. 빅 비즈니스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기회에 집중하고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보다 커야 된다. 그런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지식 습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백만장자 프로젝트 7단계 성공 전략이 있는데 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자, 1등 경주마에 도전하자. 7단계 프로젝트가 있고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1등 경주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50마리도 100마리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그랑프리에 도전하라는 거죠. 자, 요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어, 줌 미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실제 경기장 오픈을 임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이 모이면 이제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문화를 창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 문화. 네, 성공의 문화를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성공의 문화를 창조하자. 성공의 문화를 창조하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좋은 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좀 견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성공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이제 엊그제, 어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무실을 갔는데, 전혀 처음 보는 분이, 우리
메타페스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와, 반갑다. 우리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 어, 우리는 이미 그 메타페스트 사업을 하시는 분은 보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반갑다. 야, 반갑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 반갑다. 자,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첫 번째, 패밀리십을 성성하자. 저는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싶어요. 패밀리십. 가족. 왜?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왜 친밀감? 전에는 사업을 할 때 뭐 같은 사업 한다고 해도 그렇게 친밀감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왜 친밀감을 느낄까 했는데 최소한 메타페스트 하시는 분들은 생활화가 돼 있죠. 아침 11시 반에는 줌 미팅에 참여를 하는 게 생활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 3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 식사는 안 했지언정 함께 1시간 동안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친밀감 형성되고 패밀리십을 형성하고 그리고 친밀감 속에서 거버넌스 협치 문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협치 문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타페스트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미 식구가 돼 있는 거예요. 메타페스트 제가 얼뜻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메타페스트 식구네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식구다 이거 식구 가족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자 지금 단톡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모두 다르니까 의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다른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고 또는 우린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나 뭐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반응 어떤 거냐? 패밀리십을 형성했다라면은 나올 수 없는 반응들이 가끔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최고의 반응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은 어 마치 뭐 무슨 조금 불만스럽거나 좀 만족스럽지 않거나 좀 그랬을 때 좀 뭐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그랬을 때 뭐 분노, 적개감 뭐 이런 것까지 표출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은 거죠.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안 좋습니다. 따라서 그 배경에는 페미니스트가 메타베이스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 문화를 창조하는데 페미니스트를 형성하자, 거버넌스 협치 문화를 형성하자. 왜 협치 문화가 돼야 되냐면 메타베이스 가족끼리 만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뭐가 되느냐? 자, 우린 누구나 다 마주잖아요, 마주. 말을 교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교배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처럼 내가 말을 키우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거의 요령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가족으로서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창조해 왔다라는 거. 유튜브 동영상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많이 띄워져 있죠. 자, 유튜브 동영상을 띄우는 주체는 누구죠?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자입니다. 그냥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봉사 정신으로 참여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런 봉사 정신으로 참여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그 안에 좋은 자료들 그냥 스스로 올리고 계시죠? 물론 우리들 위해서 그런 좋은 문화를 형성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치 문화, 협치 문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긍정의 에너지를 모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말로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동질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론인데 어떤 성공 문화를 창조해 나가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 어떤 우리는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든 마주들은 가족이다. 뭐 이렇게 모두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어쨌든 급변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줌 미팅은 이런 말 끝으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두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